네, 그러면 이번엔 우리 일용근로급여관리라는 메뉴를 또 한번 새롭게 배워볼 건데요. 자, 일용근로급여관리는 이제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근무 내역을 입력하고 급여를 계산하는 메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용직이라고 하진 않고 상용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달 출근하면서 만근을 하면 그 내용에 맞춰서 이제 월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면, 일용직 분들은 매달 우리가 출근한다, 매일매일 출근한다라기보다는 언제 내가 며칠을 출근했냐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해서 받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변동급자분들의 근무기록 확정을 통해서 야근이나 또는 특근 내용을 별도로 입력하는 곳도 있었어요. 일한 만큼 받아가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제 상용직분들의 야근은 매일 야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매일 출근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그 시간을 넘어가서 초과 근무를 했거나 일했을 때만 보통 내가 몇 시간 더 일했어요 라는 걸 입력하는 편이 없고, 일용직 관리자분들은 이제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일을 했어요 라는 것을 입력하는 구조라서 약간 이제 입력하는 흐름은 비슷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급여 작업 순서를 잘 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상용직 분들과의 큰 틀 자체는 많은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랑 동일한 항목을 한번 보면, 수당 공제 항목과 사원 등록, 이거 기본사항 등록했던 것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입력한 것을 반영해서 급여 계산을 돌려주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넣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돌렸다. 마지막에는 그럼 그 돌린 자료로 급여 대장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예요. 근무기록 등록. 근무기록 확정이 아니죠. 근무기록 등록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몇 월 며칠에 몇 시간 일했어요 또는 하루 일했어요 라는 걸 꼼꼼하게 입력을 해야 그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내 총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근무기록 내역을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지만 정확한 일용직 관리자들의 급여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 기록을 어떻게 명확하게 넣는지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나머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초 항목 등록이라던가 아니면 급여 계산 대장 처리하는 건 앞에서 배운 메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요.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기본 항목 등록 어떤 거 하셨었죠? 수당 항목, 우리 급여 대장 왼쪽에 있는 항목, 오른쪽에 있는 공제 항목. 그래서 월급에서 우리가 나가는 돈과 거기서 떼가는 돈이라는 걸 먼저 등록하시는 건데, 앞에서 보여오셨던 내용이랑 항목 자체는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자, 메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용근로 수당 등록 관리 메뉴에서 일용근로 급여관리 메뉴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자,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당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당 항목, 아까 상용직 분들에서 입력하는 구조랑은 좀 다르죠? 기본값이. 그래서 일용직 분들은 보통 뭐 야근 수당, 기본급 이렇게 들어가 있기보다는 1급, 시급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찍어주는 그 기준을 시점으로 수당 항목을 많이 만들어서 놓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1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요거 새로 만들고 싶어요. 1급도 있고 시급도 있어요 라고 하시면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당 항목 코드와 수당 항목명, 네, 요건 프로그램 관리 기준인 코드인 거고요. 그 코드에 맞춘 이름,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표시 순서라고 하면 급여 대장에 나타나는 순서. 여기까지도 비슷한데요. 자, 지급 유형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직, 요거 한번 볼까요? 변동직 눌러보시면 여기도 보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상용직 분들의 지급 유형을 넣는 곳이랑 동일하게 생겼죠.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급으로 측정을 해요 라고 하실 경우는 변동 1로 넣어주시는 거고, 시급으로 할 건데요 라고 하면 변동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지금 로그인을 하셔서 이 메뉴를 동일하게 누르고 있는데 변동 1시간 지금 요런 게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교육을 위해 어느 정도 세팅을 좀 맞춰 놓은 상황이긴 한데요. 자, 만약에 내가 이런 항목 없이 변동 직접 입력만 표시가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득세 계산 기준에 따라서 지급 유형이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하고 내가 번 돈에 대한 소득세 계산을 한다. 공제 항목으로 걸고 들어가겠죠? 했을 때 그 계산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그럼 어디서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 되나요?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일용근로 공제 등록으로 할 거예요. 일용근로 공제 등록. 자, 돌아가 보시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제 항목들 뭐 쭉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옵션 버튼이 있어요. 옵션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소득세 기준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소득세 기준 설정 이렇게 누르셨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소득세 계산 기준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따로 설정을 안 했다면 일자별로 측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일한 그 날에 대한 소득세를 일자별로 말 그대로 계산해서 달에 합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월 평균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총 일한 거에 대한 근무 기록이랑 이런 내용을 합산한 걸 평균 내서 소득세로 넣겠다라는 의미라서 계산이 들어가는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할 경우는 근무 기록을 매일매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변동 항목이 딱 입력되어 있는 직접 입력만 되어 있는 거고요. 월 평균은 어쨌건 전체를 합산한 거니까 뭐 고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총금액으로 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별로 할지 월 평균으로 할지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월 평균으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상용직에서 입력했던 그 항목들과 크게 다른 건 없구나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과세 부분, 자, 이것도 비슷한데 상용직 분들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 과세냐 비과세냐에 맞춰서 그 구분값만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계산식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산출 방법, 자, 이거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수기로 쓰는, 메모로 쓰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보시면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크게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인 틀은 급여 내용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당 항목 등록이라는 걸 쭉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항목.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왼쪽에다 눌러보시면 일용근로 공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계산식이라던가 만들어져 있는 항목이 상용직 분들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는 퍼센테이지라는가 계산 기준이 상용직 분들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계산식도 역시 저희가 다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수식이 바뀌었다는데요. 근데 우리가 손댈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쓰는 고유한 특별한 공제 항목이 있어요. 뭐 지각을 하면 지각비를 따로 걷는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때 공제 항목 코드와 이름을 넣어서 똑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보시면 이제 공제 항목도 아까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똑같은 구성을 갖고 있어서 없는 것만 추가하면 되겠다라는 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당과 공제 항목을 다 등록하고 마지막에 사원 등록을 하시겠죠. 저는 이제 2명의 사원을 샘플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장수원이라는 사원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여기도 급여 지급사항과 기타 설정 항목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급여 지급사항 부분이 수당으로 들어가는 부분일 거고요. 기타 설정이 공제, 세금과 관련된 기준을 세워주는 항목이겠죠. 그래서 수당이라는 곳 급여 지급사항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여기는 크게 다양한 수당은 없겠죠. 거의 대부분의 일용직 분들은 1급으로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변동수당으로 되어 있는 1급만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하루에 일했을 때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1급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분 뭐 소득세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하시면은 기타 설정 부분에서 이제 4대 보험이나 이런 내역과 관련된 걸 추구를 해주시는데 소득세는 사실상 아까 공제 등록에서 기준을 세웠죠. 월 평균으로 할지 일 평균으로 할지 그리고 여기는 그 외의 것들 고용보험부터 건강보험까지의 내역들을 넣어주시는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일용직 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연금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직원분들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넣어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이거 대상이냐?
대상 아니냐?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 계산과 기준소득월액 기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분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다 안 하는데요 라고 하면 소득월액 0으로 다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금액이 이 직원은 한 200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 내역들 이런 식으로 또 쭉 넣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용직 분들에 비해서는 공제를 넣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대부분 이런 거겠죠. 고용보험, 건강보험 떼나요? 국민연금 떼나요? 네, 그런 기준일 거기 때문에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원 등록이라는 곳에 급여 지급 사항과 기타 설정, 수당과 공제 내역을 입력하는 부분, 사원 정보에서 넣는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우리 사원 등록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로 근무 기록이라는 걸 넣어줄 겁니다. 근데 요거 앞에서 제가 사원 등록하는 항목들 여기 밑에 한번 더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원 정보는 이제 인적사항, 뭐 이메일 이런 것들 넣으시는 거고요. 급여 지급 사항은 이제 수당과 관련된 항목이겠죠. 얼마를 받아가요? 이런 것들 넣어주시는 거고, 고용보험 대상인지 아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동계산 할 건지 아니면 소득월액 기준으로 잡을 건지 이런 세무와 관련된 부분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다 사원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또 모든 기초 항목 등록을 다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일용직 분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몇 월, 며칠에 총 며칠을 일했느냐에 따라서 내 월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간 몇 월 며칠 며칠 일했어요 라는 것을 기재해 주셔야 금액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무 기록이라는 메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상용직 분들은 근무 입력하는 메뉴가 따로 없었죠. 바로 급여 대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근무 기록 확정 처리라는 걸 하셨기 때문에 상용직 분들은 급여 관리 메뉴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근무 입력이라는 메뉴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세 가지 기본 등록하고 급여 계산 대장 이렇게 돌아갔다면 이제 일용직 분들은 적어야 돼요. 매월 며칠, 며칠 이런 식으로 일한 이력을 정확하게 찍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일용근로 근무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이제 이 직원이 이번에 며칠에 몇 시간 또는 며칠 일했어요 라는 걸 찍어 주실 건데요. 자, 일단 위에 있는 날짜는 전표를 입력한 날짜가 될 거예요. 24년 6월 20일. 그리고 밑에 이제 실제로 근무를 언제 했고요. 누가 근무했어요. 며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1일, 2일, 3일 입력한 걸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 줄씩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요번 주 월요일에 6월 17일에 우리 앞에 있는 만들어 놓은 일용 근로사원 중에 장수원이라는 사원이 오늘 하루 일했다. 1급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상 단위 입력하시는 근무 기록이 무조건 1이겠죠. 그러면 6월 17일 수당 항목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1급으로 들어가고요. 근무 기록 하루 입력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 자동으로 나오느냐? 우리 아까 사원 등록을 할 때 급여 지급사항이라는 항목에 1급 수당에 제가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액 직접 입력 같은 경우는 미리 이쪽에 넣어놓고 계산을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지만 여기서 수기로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말 그대로 직접 입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우리가 일용직 관리대장의 근무 내역을 입력할 건지에 맞춰서 입력하는 걸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당 항목의 종류를 고르시게 되겠죠? 지금 유형으로요. 자, 이렇게 수기로 쓰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오늘부터 10일 동안 일을 했는데 이걸 일일이 다 1부터 10까지 입력을 해야 되나요? 좀 번거로우시겠죠? 그래서 교재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용근로 근무자들의 근무 기록을 입력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수기로 한 줄 한 줄씩 쓰고 있죠. 일자별 근무 기록 입력.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조건별 불러오기예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조건별 불러오기도 어떻게 보면 일괄 입력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괄 입력.
일괄 입력이라면 한 줄 한 줄 한 줄 넣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거를 한 번에 쫙 10줄로 찍어버려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용이 많을수록 훨씬 더 입력하기는 편해지겠죠. 그 부분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근무 입력을 하는 메뉴에서 바로 근무일자를 찍으시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보시면 조건별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조건별 불러오기 버튼 이렇게 클릭하시면 조건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걸로 한 번에 쭉 입력을 되게 하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되는 조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직원, 어떤 수당으로 한 번에 넣을 거예요 라는 걸 걸어줘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일한 걸 그냥 한 번에 쫙 20줄로 입력을 할 거고요. 일한 직원은 장수원이라는 사람이고요. 수당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1급으로 측정한 걸 20일치를 한 번에 쓰겠습니다 라는 걸 조건으로 걸어주신 다음에 검색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요. 1일부터 20일까지의 장수원 내역이 쫙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야겠죠. 1급 금액이란 날짜. 근데 이것도 한 줄 한 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전체 체크하셔서 일괄 적용이 됩니다. 한 번에 1급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일괄 적용 누르신 다음에 하루하루니까 1급 기준이면 다 1이겠죠. 1을 넣고 적용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1급으로 이렇게 쭉 한 번에 20줄이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근데 예를 들어 20일에는 근무를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20일은 빼야겠죠. 그럼 내가 빼야 되는 날짜는 이런 식으로 체크하셔서 선택 삭제로 날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20줄을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이 내역을 적용할래요 라고 하시면 적용 버튼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20줄이 한 번에 쫙 들어가요. 날짜도 한 번에 주르륵 들어가 있겠죠. 그럼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나서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용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내역을 입력할 때 뭐 한두 개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냥 한 줄씩 쓰시는 방법도 있지만 뭐 여러 명의 직원을 며칠 기간 동안 내역을 다 넣어야 되려 한다면 조건별 불러오기 방법을 통해서 업로드하는 것을 또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엑셀 자료 올리기. 자, 이건 엑셀 파일을 별도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그 템플릿 안에다가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카운트에 붙여넣는 구조예요. 자, 이건 보통 이런 경우죠. 내가 근무한 내역을 이카운트에서 본사 쪽에서 입력을 못하는 거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공장에다가 자, 당신들 일해놨던 거 우리 며칠 일하신 것들 다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템플릿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제가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템플릿을 주셔야 되냐? 자, 일용근로 근무 입력이라는 메뉴 보시면 웹자료 올리기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자, 이 버튼이 일괄 업로드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버튼이고요. 웹자료 올리기 버튼 누르셨을 때 이 서식을 받으시면 돼요. 엑셀 서식 내려받기. 자, 여기 표에 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서식을 먼저 받아주셔서 그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입력해 놓으셔야 그 자료를 이카운트에 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템플릿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하나 받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엑셀, 단순한 시트가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써져 있는 템플릿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현장에다가 파일을 보내신 다음에 물론 손으로 쓰시는 건 아니고 이 자료 안에다가 데이터를 채워주시면 돼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첫 번째 행에 보시면 마우스 살짝 올리셨을 때 입력하는 형식 그리고 어떤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지를 다 저희가 메모로 적어 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입력 글자 제한 8글자죠. 그럼 2024 06 01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넣어주시고 순번은 만약에 동일한 점표를 묶을 때 처리하시는 건데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면 건너뛰셔도 되고 근무일자 자, 요 일자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입력한 날짜고요. 실제로 일한 날짜가 여기입니다.
그럼 일자는 다 동일할 수 있겠죠. 6월 1일 쫙 하고 실제 일한 날은 뭐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2024 오늘 일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사원 어떤 사원인가요? 넣으셔야 되는데 사원은 이름 또는 코드 둘 다 넣으실 수 있는데 이름이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러면 장수원이라는 사원 그리고 수당은 1급이겠죠. 1급으로 나갈 거고요. 근무 기록이 이제 며칠 일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용직으로 1급 하는 거라 하루 쓰는 거예요 라는 걸 입력하시고 그대로 이 자료를 템플릿에 맞춰서 작성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하시는 거예요. 자, 복사는 첫 번째 줄은 복사 안 할 거고요.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들만 그대로 끝까지 복사한 다음에 이카운트 화면에 다시 들어와서 일자 부분에 우클릭 하시면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도 가능합니다. 넣어주시면 이제 우리가 입력한 자료가 이 칸에 맞춰서 주르르륵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내역 그대로 저장하시면 우리가 엑셀로 저장해 놓은 그 자료를 이카운트에 데이터화 시켜서 한 번에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무 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접 하나하나 수기로 입력, 두 번째는 조건을 걸어서 한 번에 일괄 입력, 세 번째는 엑셀 파일을 따로 받아서 그 파일의 자료를 가공한 다음에 업로드해서 입력.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스타일로 하는 게 좀 편할까라는 거를 이제 고객님들께서 기준을 좀 세워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법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근무 내역을 다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 계산 처리라는 걸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근무 입력한 내역을 급여 계산 대장 버튼을 눌러서 돌려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월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요. 자, 이걸 하나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규 버튼 눌러주시면 급여 정보 넣어주시는 부분인데 근데 잘 보시면 다를 게 없죠. 우리 상용직 분들 넣는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용직에 있는 게 여긴 없을 뿐이지 그 외에 나머지 정보들은 이쪽에 쭉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기속연월, 그리고 지급 구분, 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나요? 자, 요 내역도 중요하죠. 왜냐면 요 기간 안에 근무 내역이 찍혀 있어야 근무 입력한 걸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지급은 7월 5일에 하겠다. 넣어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 계산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됐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자, 사전 작업이라는 걸 근무 기록 확정이 또 있네요. 우리 상용직 분들 할 때도 입력을 하셨었는데 상용직 분들은 근무 기록 확정 버튼을 눌러서 한 달치 일한 총 수당 날짜 일수를 여기다가 입력하셨었죠. 또는 근태에 입력한 걸 끌고 오시거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할 거는 근무 기록을 우리가 이미 이쪽에서 매일매일 찍어놨기 때문에요. 근무 기록 확정 처리를 할 때 근무 기록을 그대로 땡겨서 여기 1급으로 총 합해서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무 기록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1급으로 내가 입력한 것들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근무 내역 입력한 걸 토대로 쫙 입력을 했기 때문에 21일 일했고 총 210만 원 금액을 받아갑니다. 근로일수 며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최종 근무일도 나오겠죠. 우리가 근무 입력한 가장 마지막 날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 입력을 이렇게 땡겨서 활용하셔도 되고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지만 일용직은 보통 근무 입력을 거의 무조건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만드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은 똑같아요. 앞에서 사전 작업으로 위에 입력한 근무 기록을 땡겨오면 그걸 기반으로 전체 계산 돌려주셔야겠죠. 전체 계산 버튼 이렇게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한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 얼마냐?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사원 등록에 넣어놨던 기준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쭉 계산을 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기초 작업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부분 급여 계산 처리까지 그리고 대장 확인하는 거지 한번 쭉 알아봤어요. 그래서 급여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영직 분들처럼 근무기록 확정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상단의 근무기록 버튼을 눌러서 앞에서 매일매일 입력한 근무 자료를 계산 처리할 때 탕 하고 넣어줄 수 있었다. 네, 라는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저장한 자료 기반으로 급여 내장 확인하는 것까지 한번 쭉 흐름 봤습니다. 자, 나머지 출력물은 이제 내가 입력한 거 들어가서 잘 저장이 돼 있는지, 자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나오는지 라는 걸 한번 고객님들께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용직 근로급여관리 메뉴였습니다.